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올해 시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박우량 신안군수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군수님 2019년 굉장히 바쁜 시간을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2019년은 사실은 정말 신안군에 있어서는 정말 커다란 변혁의 해가 아니었나. 첫째, 우리나라의 섬이 3,000개인데 그 3,000개 중에 3분의 1이 저희 신안군에 있는데 종전에 이제 천사섬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안 쓰다가 중간에 중단됐었는데 다시 이제 천사섬 브랜드가 부활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간 곳마다 또 천사섬 이 브랜드가 부활되면서 보니까 최근에 이 숫자를 통해서 기업을 홍보하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또 천사 호텔 같은 것도 생기고 뭐 목포 같은 데 보면 세탁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또 천사대교가 작년 이제 4월 4일 개통되면서 정말로 섬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섬에 계신 분들도 그동안 바람만 불면 육지 나들이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됐던 그런 부분. 또 그동안 섬들이 그냥 단순한 농수산물의 생산 기지로서 의미를 가졌는데 이제 해양 관광의 중심 지역으로 바뀌듯이 봄에 뭐 수선화 축제, 튤립 축제, 수국 축제, 원추리 축제, 각종 꽃 축제, 수산물 축제들이 개최됨으로써 정말로 작년 한 해는 신안군 또 섬 지역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난 한 해 굉장히 바쁜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뭐 얘기만 들어도 정말 신안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네. 뭐 천사대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했구나. 이런 것들이 확 다가오는데요. 일단 최근에 또 신안군 하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어가 또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또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떻게 해서 이걸 좀 추진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추진 계획은 좀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는 우리가 거스릴 수 없이 가야 될 숙명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산림을 훼손해서 태양광을 하거나 또는 농지를 훼손해서 태양광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 또 많은 환경단체에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신안군은 전국적으로 폐염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도 훼손하지도 않고 농지도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사실은 신안군이 군이 아니고 남북으로 100km 동서로 150km 정도의 공간에 섬들이 1,004개가 있는데 서울시에 22배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다 바다 면적이 21배가 돼 있어서 거기에 지금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가장 바람의 질이 좋은 그런 곳으로 나타났고 또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아서 투자비도 전략되고 있다. 진짜 막 해상 풍력 발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은 사실 문을 닫아도 될 정도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그것이 이제 도시 소비자에 쓰는 전기로 전환되기까지는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한전에서 그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가까운데 변전소를 설치해주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도시 소비자까지 끌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 대기업 중심으로 그것이 설치하고 이익을 다 대기업이 가져갑니다. 지금 은행 금리가 한 1.8%, 실수익은 한 1%대 가까운 은행 금리인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수익률이 아무리 안 돼도 8,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3배, 4배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이 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대기업들이 와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해상 풍력을 함으로써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반발도 많고 전국적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데도 반발이 지금 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자원을 국가 발전에 도움도 되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될까 고민해서 생각했던 것이 군에서 이제 군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의 규정이 우리 관내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SPC를 그러니까 특별 법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 법인의 30%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면 군에서 허가 내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30% 자본금은 저희들이 보니까 당초는 군에서 그걸 조달하면 어렵지 않겠냐. 또 지역 주민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걸 참여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금융권에서 모두가 너도나도 나서서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이 부담금을 다 조달해 주겠다. 그것도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 부담해야 될 부분도 다 자기들이 펀딩해 주겠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네, 지금 앞서서 그 신재생 에너지 주민 공유제라는 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온 이익을 주민들과 나누겠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들도 와서 이것들을 좀 보고 벤치마킹을 좀 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제도이기도 하고 파격적인 제도일 것 같은데요. 아니 관련해서 또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 시설도 이렇게 같이 추진이 된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기본 틀은 제가 설명드렸지 그렇게 간데 가장 먼저 우리 신안군의 안자면 자라도라는 섬에서 지금 거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났는데 거기서 제1차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협동조합이 그 SPC 법인의 그 태양광 발전을 한 것이 지금 80메가가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우선 22메가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 80메가가 허가가 다 나가면 월 1인당 약 35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식구 살면은 약 105만 원 정도. 2식구 살면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한 5, 6월부터서 1차적으로 1단계 공사가 끝나면 아마 지역 주민들 통장에 그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1단계 22메가가 되면 한 2, 3만 원. 또 80메가 다 공사가 끝나면 한 3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린이도 어른도 다 똑같이 n분의 1로 났습니다. 그래서 약 한 35만 원 정도. 그래서 아마 자라도 같은 데로 너도나도 지금 전 국민들이 이사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좀 화제를 좀 전환을 해서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안하면 또 천사섬, 네. 이 수많은 섬들이 많다. 네. 또 여기에 플러스 아름답다, 볼 네.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특이한 사업이 유독 좀 눈에 띕니다. 1도 1 뮤지엄 사업이라고 또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1도 1 뮤지엄 사업은 지금 뮤지엄이라고 그러면 도시 중심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슨 섬 지역에 뮤지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안군처럼 이렇게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지역의 스토리하고 함께 엮어져서 지역의 미술관,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그 섬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섬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또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체류와 또 찾아오게 됨으로써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제값을 받고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보안 시스템까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우리 안자도 출신 김한기 선생께서 이번에 우주라는 작품이 무려 132억에 팔렸습니다. 한국 화가 중에서 제일 비싼 가격의 작품이 팔리고 있는데 그분이 안자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자도에다가 정말 한국을 빛낼 정도의 김한기 선생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미술관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자원도에는 목포 지역에서 나는 박은선 조각가를 통해서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아 보타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조각미술관 또 신의도 같은 데는 홍성담 유명한 제야 화가입니다만은 그분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분의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등 그렇게 만들어서 섬별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하나씩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섬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 또 체류객들에게 느끼고 체험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섬에도 문화예술이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1도 1미점 꼭 해보고 싶고. 네, 정말 뭐 앞서서 지난해에도 바쁘셨지만 올해도 바쁠 수밖에 없는 한 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추가로 더 바쁘시라고 요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안이 섬도 많지만 그만큼 바다도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해양 생태에 대한 관심들도 당연히 높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책도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신안군이 한국의 갯벌을 제일 많이 약 한 380평방킬로미터를 네.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1100평방킬로미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신안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갯벌을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5개 기관이 합동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85%가 신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갯벌이 있고 또 그런 생태 환경이 우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약 500여 종의 철새 중에서 약 380여 종의 철새가 지나가는 생태 우수 지역이고 그래서 다른 개발보다는 생태 환경 이런 측면, 생태 관광 이런 측면에다 중점을 둬서 단순하게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를 가꾸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세계 사람들에게 신안에 잘 보존된 생태 환경을 잘 알려서 또 그들이 하나의 생태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도 하고 또 그것들이 세계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안군의 갯벌과 또 갯벌 주변의 작은 섬들 그리고 또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섬마다의 특색 있는 생태숲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생태숲과 공간 지역으로 저희들이 바꿔나갈 생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생태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관광객들 오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 청년들이 좀 돌아오는 시책을 좀 시행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어부어선 임대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이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도시에서 일당 근로자로 내가 살았을 때보다 소득이 더 높지 않다고 한다면 귀농 귀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귀농 귀촌을 하라고 권유해도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특히 섬 지역으로 왔을 때는 교통도 불편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귀농 귀촌 청년들도 중요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도시로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나 이제 신안군은 바다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에 뭐 부산이나 통영이나 군산이나 여수, 인천 이런 배들이 와서 다 고기를 잡아가고 신안군에 귀농 귀촌한 청년이나 신안군의 청년들은 아무리 본인이 하고 싶어도 면허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 면허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보통 배 한 척에 4억에서부터 한 7억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귀농 귀촌한 사람이 자기 생업도 영위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그러니까 면허값이 4억에서 5억 그리고 배 가격이 2억에서 3억, 4억 가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그렇게 귀농해서 할 청년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그렇게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또 바다에 나가서 뻔히 고기는 잡으면 돈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이제 작년부터 1년 6개월을 준비해가지고 작년에 배를 7억 주고 한 척, 10억 주고 한 척, 두 척을 샀습니다. 그래서 청년 개인한테 임대한 것은 아니고 청년 이제 적은 배 7억 주고 산 배는 한 4명 내지 5명, 또 10억 주고 산 배는 한 5명에서 6명 청년이 직접 선원이 돼서 직접 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잡은 돈을 생업으로 생활비로 또 자기가 저축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우리 7억짜리 배가 출호했는데 한 번 출호해서 지금 600만 원 정도 고기를 잡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추산 키로는 4사람 정도 청년이 그 배를 가지고
조업을 하면 충분히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연간 개인적으로 한 2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농사도 같이 겸업을 하거나 다른 업도 겸업을 하면 아마 하고 또 저희들이 그 배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임대한 청년들이 돈을 벌면 그 배를 양도할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 임대료는 저희들이 가장 싼 0.5% 그러니까 7억짜리 배는 1년에 한 350만 원 그러면 월 한 7, 8만 원 정도 내면 거저 임대해서 그 청년들이 돌아온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고 또 여기 살고 있는 청년들도 여기서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든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다른 면으로 좀 보자면 이제 어촌들이 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인프라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촌 유질 300 사업에서 올해 720억 원을 또 확보를 하셨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건 또 어떤 부분에 좀 사용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촌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신안군의 어촌이 한 19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촌으로서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사회자분이나 다 해외에 나가 보면 외국의 어촌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배대기도 좋고 조업하기도 좋고 그런 어촌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정부에서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서 어촌 지역에 정부 자금을 거의 100% 대서 거기서 정주 여건도 좀 조성해주고 또 업 기반을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져서 작년에 저희들이 4군데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5군데 지정을 받았는데 한 곳당 많게는 한 80, 적게는 한 80억에서 100, 한 20, 30억까지 받아서 그 지금 금년에는 재원도 또 당사도 다물도 대둔도 이렇게 4군데가 받고 또 지금 조그맣게 여객선 기항지도 한 3, 40억씩 받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아마 이 제도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열악한 그 어촌 환경을 우선 조업하기 좋게끔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또 관광객들이 와서 그 고기를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그 현장에서 식당 또는 판매소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이제 마무리를 좀 줘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신안 군민들에게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신안 군민 여러분 정말 그동안에 섬 그러면 떠나고 싶은 곳 또 희망이 없는 곳으로 여겨져 왔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제 섬은 모두의 로망이고 또 새롭게 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섬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리 신안 천사섬이 우리 5천만 국민 또 전남 서남권에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곳으로 또 이번에 천사대교 개통 이후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또 우리 서남권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가고 또 거기에 많은 볼거리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체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게는 직접 일자리 약 5천 개, 간접 일자리 11만 4천 개 정도를 만들어서 광주 전남에 먹거리를 창출해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겨울입니다. 집에 답답하게 계시지 말고 앞에도 성공산에 오면 1월 31일까지 정말로 1,004만 송이의 겨울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구경도 하시고 또 새해를 설계하고 또 희망찬 내일을 조금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가지시고 또 신안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신안군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해서 섬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의 섬으로 알려진 신안군. 대한민국 으뜸 도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섬마을을 탈피해 자연과 미래가 만나고 어느 곳을 가든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슈토크였습니다.